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 핵전쟁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을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더군요. 카슈미르의 밤을 가른 붉은 선.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이름 K9.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사 하그먼입니다. UN 소속 군사감시단 무기평가 전문가입니다. 카슈미르의 밤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인도-파키스탄 국경을 관찰하던 저는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중립.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그먼 박사, 저쪽을 보세요. 옆에 있던 UN 군사감시단의 동료 카를로의 목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도군의 최신 전력, K9 바지라 자주포였습니다. 저게 한국산 무기군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카를로가 웃었죠. 스웨덴 무기 전문가가 이제야 관심을 보이네요. 무기평가 전문가로서 수많은 자주포를 분석해왔지만 한국산 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유럽에선 독일제 PGH-2002 최고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 평가에 힘을 실어주던 사람 중 하나였죠. 사막과 고산지대에서 작동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보려고요? 카를로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이튿날 우리는 인도군 훈련장에 초대받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하게 자리 잡은 K9 바지라 검은 포신이 하늘을 향해 있었죠. 155mm 자주포입니다. 완전 자동화 사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인도군 장교 싱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격 시작합니다. 첫 발이 포구를 떠나는 순간 귀를 찢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정확히 1분 안에 9발의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믿을 수 없군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싱 장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관측 장비로 보세요. 망원경을 통해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9발의 포탄이 50km 떨어진 표적에 정확히 집중되어 있었어요. 흩어짐이 거의 없었죠. 독일제보다 정확한데요? 옆에 있던 프랑스 출신 감시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자주포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이건 기본 성능입니다. 실전에서는 더 정확하죠. 싱 장교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훈련장이 아닌 실전. 그것도 이 혹독한 환경에서 과연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은 곧 해소되었습니다. 사막 지형으로 이동한 K9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했어요. 국산 파워팩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죠. 엔진실을 열어 보여주는 인도 기술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산 엔진은 이런 환경에서 자주 과열 문제를 일으켰죠. 하지만 K9의 엔진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녁, 천막으로 돌아와 노트에 오늘의 관찰 결과를 적었습니다. 낯선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알던 무기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목격한 당혹감일까요? 아니면 유럽의 방위산업에 대한 맹신이 흔들리는 불안감일까요? 객관적이어야 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머릿속엔 이미 K9의 완벽한 발사 장면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제 전문가적 판단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중립은 과연 가능한 걸까요? 감시 임무 2주차, 현장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산 SH-15 자주포를 국경 전면에 배치한 거예요. 국경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감시단은 비상 대기 상태로 전환됐죠. 저것이 중국의 최신 자주포라고요? 제 질문에 파키스탄 장교 라임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신형입니다. 인도의 K9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했죠. SH-15를 가까이서 살펴봤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포신의 두께와 냉각 시스템이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시험 발사를 보여드릴까요? 라임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SH-15는 화려하게 첫 발을 발사했지만 연속 발사에서 문제가 드러났어요. 세 발째부터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졌죠. 포신 과열 문제가 있군요. 제 말에 라임이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적응 기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두 시스템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스펙은 비슷했지만 실제 성능에선 큰 차이를 보였어요. 특히 연속 사격 능력과 정확도에서요. 이튿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경에서 소규모 포격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UN 지휘관 베르나르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파키스탄 초소에서 먼저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K9이 대응 사격을 했고요.
망원경으로 현장을 살폈습니다. 파키스탄 측 진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선이 아닌 후방에서요. 저건 탄약고 아닙니까? 베르나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이 GPS 유도탄으로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50km 거리에서요. 믿기 힘든 정밀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자주포 사격으론 불가능한 거리와 정확도였으니까요. 목격한 상황을 기록하며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파키스탄 진지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탄약 차량들이 참혹한 모습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합니까? 파키스탄 지휘관이 분노에 차 물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답변해야 했지만 솔직히 저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K9의 성능이 제가 알고 있던 자주포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으니까요. GPS 유도탄과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의 조합입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유죠. 제 설명에 파키스탄 지휘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SH-15는 그런 수준의 정밀도를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도 연습 사격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그의 말대로 파키스탄은 다음 날부터 SH-15 집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실망스러웠어요. 연속 사격 중 SH-15의 포신이 과열되면서 명중률이 급락했죠. 100발 중 30발만이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이런 무기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 포병 장교가 분노에 차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역력했어요. 최첨단이라 약속받은 무기가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양측의 무기 체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제 임무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확연한 성능 차이 앞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천막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K9과 SH-15의 성능 차이는 단순한 스펙 이상이다. 실전 신뢰성과 정밀도에서 K9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이 문장을 쓰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럽 중심의 방산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파키스탄 측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파키스탄 대표단이 중국 군사 고문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이 무기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파키스탄 장교 하미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국 고문장은 차분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대응했죠.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포병 교육이 부족한 것 같군요. 그 말에 하미드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우리 포병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문제는 무기입니다. 긴장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어제 수거한 두 자주포의 탄피 샘플이 들려 있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으니까요. 유엔 임시 연구실에서 탄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으로 탄피의 마모 상태와 화약 잔여물을 확인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SH-15 탄피는 불균일한 연소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포신 내부에서 추진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였죠. 반면 K9 탄피는 완벽한 연소 패턴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K9 포탄의 파편을 분석했더니 이중 폭발 메커니즘이 발견됐습니다. 관통 후 2차 파편 폭발 기술이 적용된 거죠. 이런 기술은 최첨단 나토 무기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었어요. 알리사, 괜찮아요? 동료 에바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전 충격에 빠져 있었죠. SH-15의 사거리와 관통력이 공식 스펙의 70% 수준에 불과해요. 반면 K9은 스펙을 초과해요. 에바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가. 보고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건가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이 정보가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진실을 보고해야죠. 그게 제 임무니까요. 그날 오후 인도 진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K9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인도 장교 싱이 현장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포신 소재가 특별한가요? 제 질문에 싱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강철입니다.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고 마모 저항성이 뛰어나죠. 포신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표면 처리가 독특했어요. 이런 기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제보다 가볍고 빠르며 더 정확하네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그먼 박사님 같은 전문가도 그렇게 평가하시니 영광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찰 결과와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적었습니다. K9 바지라는 독일제 PG-2000보다 가볍고 빠르며 더 정확하다. 특히 혹독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은 현존하는
어떤 자주포보다 뛰어나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슈미르의 하늘은 맑았지만 저희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나토무기 평가에 참여했던 전문가로서 제가 쓴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지형의 변화를 인정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였으니까요. 임무 4주차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보고서 일부가 언론에 유출된 거예요. 아침 식사 중이던 저는 동료 에릭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리사, 당신 보고서가 BBC에 보도됐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UN 전문가, 한국산 K9 자주포가 서방 무기 능가한다고 평가. 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가능해요. 제 보고서는 오늘 제출 예정이었는데 누군가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도 특정 부분만으로. 오피스로 달려갔습니다. 부단장 로버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그먼 박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제 컴퓨터에만 있었어요. 로버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의 평가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실을 보고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사실을 왜곡하라는 겁니까? 로버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불편함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보고서를 유출했을까요? 그리고 왜 K9에 관한 부분만을? 감시단 내부에 다른 세력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캐나다인 류가 다가왔습니다. 대단한 발견이었네요. 중국산 무기의 허점을 밝혀내다니.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항상 중국 무기 체계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물이었거든요. 동료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이유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진실이 왜곡되는 것이 불편할 뿐입니다. 이유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료를 의심하는 건 옳지 않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자료실에서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 동안 사무실 출입 기록을 살폈죠. 놀랍게도 리우가 일요일 오후에 출근한 기록이 있었어요. 여긴 뭘 하러 왔을까? 의심을 품고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리우는 제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복사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K9 성능 데이터 파일을 열어 수치를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리우는 K9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관통력과 정확도 수치를 낮추고 SH15의 데이터를 향상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즉시 부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미온적이었거든요. 혹시 로버트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예정된 유엔인도 방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방산 당국자도 참석했어요. 회의 주제는 군사 장비 납기 및 품질 이행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했습니다. K9 자주포 계약에서 우리는 납기와 품질 100% 이행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술력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신뢰, 방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나토 내부에서는 종종 무시되던 가치였어요. 회의 후 한국방산연구소 엔지니어 김세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K9의 개발 역사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첨단 자주포를 만들 수 있겠냐는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김세윤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국산화 과정의 우여곡절, 수많은 실패와 극복의 순간들을 들으며 제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사실 저희는 실패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한국은 역시 안 된다는 편견을 강화할 테니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성 무기 전문가로서 저 역시 항상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지키겠다고요.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하려 하더라도 제 전문성과 양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카슈미르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감시단 내부의 긴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중립지대는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과 거짓 사이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었죠. 새벽 2시, 요란한 경보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상황실로 달려갔어요. 부단장 로버트가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에서 먼저 발사한 것으로 보여요. 상황판을 확인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의 세 지점에서 포격이 교환되고 있었어요. 모든 감시관에게 현장 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금원 박사는 A 전초 기지로 가세요. 지금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입니다. 헬리콥터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격의 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땅에 내리자마자 폭발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이쪽입니다. 인도군 장교가 벙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겨우 들어가는 순간 벙커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의무병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전쟁의 현실이 이렇게 무섭다니. 분석하던 무기들이 실제로 사람을 겨냥한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SH-15가 무차별 포격 중입니다. 정확한 표적 지정 없이 발사하는 것 같아요. 인도군 통신병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벙커 내 모니터에는 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의 SH-15는 넓은 지역에 무작위로 포탄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K9 부대의 정확한 적 위치를 전달하세요. AI 타겟팅 시스템으로 정밀 타격을 요청합니다. 인도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K9 자주포들이 포신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정확한 응사가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밤이라 가시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K9은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K9에는 야간 정찰 드론과 연동된 AI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밤에도 눈뜬 무기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인도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술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날씨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정확히 작동합니다. 교전은 1시간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SH-15 포탄 하나가 군사 목표물이 아닌 국경 마을 인근에 떨어진 겁니다. 민간인 지역 포격입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전달하세요. 베르나르 UN 지휘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행히 민간인 희생은 없었지만 심각한 인시던트가 발생한 겁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교전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저는 현장 조사팀과 함께 포격 지역을 살펴봤어요. SH-15의 무작위 포격과 K9의 정밀 타격 사이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K9이 타격한 지역은 오직 군사 시설뿐이었고 피해 범위도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전 종료 직후 인도군은 피해 지역 복구에 나섰어요. 특수 장비를 이용해 폭발로 인한 잔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K9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칭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통합 솔루션이죠. 피해 방지 메커니즘과 신속한 복구 기술까지 포함됩니다. 그날 오후 UN 본부로 돌아와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민간 지역 포격 사건 조사였어요. 파키스탄 측은 기술적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데이터는 명백했습니다. SH-15의 조준 오류였어요. 회의 후 리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보고서의 민간 지역 포격 건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게 어떨까요? 정치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그의 제안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실은 보고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리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때론 모든 진실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금원 박사. 그가 떠난 후 저는 오늘의 사건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K9의 정밀 타격 능력과 SH-15의 오발 문제까지 모든 사실을 기록했어요. 제 눈으로 본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제 의무니까요. 천막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직접 느꼈고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무기의 정확성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민간인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는 문제였죠.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을 위한 것일 때만 의미가 있다. 잠들기 전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무기를 평가할 때 단순한 성능을 넘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공식 평가 보고서 제출일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간의 관찰과 분석,
그리고 직접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할 시간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검토하며 윤리적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게 맞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국제 방산 시장과 군사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K9의 우수성과 SH-15의 결함을 그대로 보고한다면 국제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때 부단장 로버트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하그먼 박사, 보고서 작성에 진전이 있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완성됐습니다. 로버트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고서의 균형을 맞추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뜻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었어요. 균형이요. 데이터는 명백합니다. K9이 모든 면에서 SH-15를 능가해요. 로버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복잡합니다. 중국을 너무 자극하는 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는 떠났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전문가로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지만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우연히 에바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 질문에 에바가 주변을 살핀 후 낮게 속삭였습니다. 리우가 당신 자리에 있었어요. 컴퓨터로 뭔가를. 즉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제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보고서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내용을 확인하니 몇몇 데이터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SH-15에 유리하게요. 역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리우는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수정된 영역이었습니다. 포신 내구성 데이터였어요. K9의 포신 내구성이 원래 독일제의 3배였는데 그것을 1.5배로 낮추어 놓았더군요. 동시에 SH-15의 자체 진동과 발열로 인한 연속 사격 제한 관련 데이터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조작이었어요. 즉시 백업 데이터를 찾아 진짜 수치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을 켜서 더 이상의 접근을 차단했어요. 진실은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리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의 눈 속에서 계산된 냉정함을 볼 수 있었어요. 보고서 작성은 잘 돼가나요? 리우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객관적 데이터에 충실하게 작성 중입니다. 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걸까요? 저녁,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K9과 SH-15의 성능 비교, 실전 상황에서의 관찰 결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모든 것을 포함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신 내구성과 연속 발사 능력이었습니다. K9 바지라의 포신 내구성은 나토 표준의 3배 이상으로 현존하는 어떤 자주포보다 뛰어나다. 특히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 성능을 유지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SH-15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평가했습니다. SH-15는 자체 진동과 발열 문제로 인해 연속 사격에 심각한 제한이 있다. 이는 실전에서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보안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파일이 다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IT 전문가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분석 결과 관리자 권한으로 원격 접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은 부단장 로버트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로버트와 리우가 함께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USB에 복사하고 개인 장비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그리고 공식 채널이 아닌 UN 사무총장 직속 특별감찰관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단독 보고입니다. 제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객관적 평가입니다. 특별감찰관 마르틴은 잠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텐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료를 믿지 못하고 시스템을 우회한 것은 괴로웠어요. 하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기 평가라는 건 단순한 기술적 분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 안보, 군인들의 생명,
그리고 국제 질서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지금 제 어깨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진실이 최선의 보호막이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적어도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일주일 후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인도는 K9 백문 추가 도입을 공식 발표했어요. 국제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저희 보고서가 주요 근거로 인용됐습니다. 하그먼 박사,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로버트가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담담히 대답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국제 정세가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나요? 중국이 유엔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편향되었다고요. 그의 비난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객관적입니다. 누구든 검증할 수 있어요. 로버트가 한숨을 내쉬며 물러섰습니다. 이제 와서는 통제가 불가능해졌네요. 그날 오후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파키스탄이 SH-15 자주포의 철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대신 러시아 무기 도입을 타진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에바가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사용자 미숙을 문제 삼았고 파키스탄은 불량 무기를 공급했다며 책임을 물었다고 해요.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내부에서도 논쟁이 일었어요. 일부 서방 국가들은 한국 무기 수출에 제재를 권고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방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우려한 것이죠. 하지만 국제 여론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저희 보고서가 공개된 후 여러 국가에서 K9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특히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노르웨이, 호주, 핀란드가 자주포 조달 우선순위에 한국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버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한 듯했습니다. 임무 종료 일주일 전 베르나르 지휘관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K9 수출국이 급증했습니다. 10개국에서 21개국으로요. 그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독일과 프랑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 방산업체들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 중이라고 하네요. 베르나르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전문가로서 옳은 판단을 내렸다는 자부심, 다른 한편으론 서방 방산 체계의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한 책임감이 교차했어요. 그날 저녁 인도 진영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칭 장교가 열렬히 맞이해 주었어요. 하그먼 박사 덕분입니다. 당신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없었다면 세계는 K9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감사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중립이었을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웨덴 국방과학연구소 전 동료였어요. 알리사, 무리를 일으켰더군. 하지만 내가 옳았어. K9은 정말 놀라운 무기야. 우리도 검토 중이라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극찬했던 독일제 PG-2000을 밀어내고 K9이 유럽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카슈미르의 밤하늘은 여전히 포성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더 좋은 무기가 반드시 더 평화로운 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듯이요. 무기는 결국 무기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무기라도 그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임무에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그리고 깨달은 진실들을 담아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기 평가가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인간의 생명과 국제 질서에 직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고의 무기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무기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전쟁의 억제, 평화의 유지라는 신념을 담았어요. 그것이 제가 무기 전문가로서 가진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스웨덴 복귀 하루 전 인도 방산연구소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호기심이 앞서 수락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김세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만 해주시면 되고요. 호기심에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김세윤이 저를 지하 시설로 안내했어요. 보안문이 여러 겹 있었고
각종 생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곳은 인도한국합작연구시설입니다. 다음 세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K9과 비슷하지만 더 세련된 디자인의 자주포가 있었어요. 포시는 더 길었고 전체적인 형태는 더 날렵했습니다. K9A3 시제품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모델이죠. 김세윤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여러 새로운 특징이 눈에 띄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첨단 센서 배열, 그리고 포탑 상단의 새로운 기기들, AI 타겟팅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적의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타격 지점을 계산하죠. 김세윤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이었어요. 사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최대 100km입니다. 새로운 포탄 기술 덕분이죠.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인 자주포의 2배가 넘는 사거리였으니까요. 이 모든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김세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무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한 학습이라는 것을요. 나토 내부에서는 종종 잊혀지는 가치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김세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성능을 지키지 않으면 전장에서 군인들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약속과 신뢰를 중심에 두는 철학이었어요. 서방 방산업체들이 종종 잊곤 했던 가치였습니다. 시제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포신의 재질, 장갑의 배치, 심지어 내부 케이블 연결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완벽함을 향한,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이 무기가 언제 실전 배치될 예정인가요? 2년 내로요. 하지만 그 전에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칠 겁니다. 약속한 성능을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요. 김세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한 검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무기 개발의 핵심이었어요. 화려한 홍보나 과장된 약속이 아닌 실제 성능과 신뢰성이 중요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김세윤이 질문했습니다. 하금원 박사는 무기 전문가로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이요. 무기에 관한 진실이 왜곡되면 그것은 결국 생명의 손실로 이어지니까요. 김세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보고서가 더욱 값진 겁니다. 객관적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전문가로서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헤어지기 전 김세윤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약속이고 신뢰의 상징이죠. 우리가 이룬 기술적 성취를 넘어 우리가 지켜온 가치의 증거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엔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어요. 한 달간의 모든 경험과 관찰, 그리고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고민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K9은 무기가 아닌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질 때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인간성은 보존된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짐을 꾸리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무기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중립의 의미도 재정립되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카슈미르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K9이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누군가의 약속이자 기술적 열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무기보다 무서운 건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다. 카슈미르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무기 그 자체보다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1년 후 세계 방산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21세기 자주포 기술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컨퍼런스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K9A3가 공개 전시되어 있었어요. 발표 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K9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답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K9은 무기 역사에 남을 명품입니다. 그것은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닌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로비에 나오자 김세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 속에는 자부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하금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세계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대신 포옹을 청했습니다. 따뜻한 포옹 속에서 깨달았어요. 국적과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요. 진실, 신뢰,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였습니다. 컨퍼런스를 떠나며 K9A3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기술의 진보, 인간의 열정,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결합된 결정체였습니다. 전쟁은 신뢰로 끝난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카슈미르에서 제가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